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발표 요청을 한글로 받았기 때문에 앞선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한글로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3PP에서 다루고 있는 AI/ML 기반 무선 전송기술 표준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주제를 모두 깊이 다루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소개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의 오늘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AI와 AI를 통신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PP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를 드릴 텐데 첫 번째로는 5G 어드밴스드에서 진행하고 있고 진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6G 스터디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AI에 대한 간단한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요즘은 이런 AI에 대한 슬라이드가 필요 없을 만큼 AI가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성공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AI를 통신이나 네트워크에 적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주요 이유로는 기존 기술들을 그 매뉴얼리 그리고 부분적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설계할 때 가정하고 실제의 동작 환경에서의 미스매치에서 발생하는 그런 성능 저하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와 대규모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성능 향상을 꾀하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최적화를 하는 그런 식의 접근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경우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의 크게 세 가지 도메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통신과 네트워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그런 트레이닝 러닝 타입들을 간단하게 분류를 한 자료이고요. 꼭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의 논의된 5G에서의 유스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 아직까지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용한 유스 케이스가 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3PP에서 AI나 ML 기술들은 릴리즈 15부터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도입된 내용들은 대부분 코어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플레인에서 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을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무선 기술에 대해서는 릴리즈 18에서 처음으로 스터디가 진행이 됐고요. 이후로 모빌리티라던가 그리고 지금 릴리즈 20부터 시작하고 있는 6G 스터디에서도 AI, ML 기술에 기반한 유스 케이스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릴리즈 20에 진행되고 있는 워크들인데요. AI/ML 관련해서는 6G 스터디가 하나가 있고 뿐만 아니라 5G 어드밴스드에서의 워크 아이템이 하나가 또 진행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6G에서는 현재 AI/ML에 기반한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현재는 별도의 아젠다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AI/ML이 적용이 되는 개별 아젠다들로 분산이 돼서 같이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5G 어드밴스드에서 진행됐던 AML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릴리즈 18의 AI/ML 기술에 대한 스터디 아이템 디스크립션 문서를 요약한 부분인데 스터디의 목적은 에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AI/ML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는 것이었고요. 이때 고려한 세 가지 유스 케이스는 CSR 피드백 인핸스먼트와 빔 매니지먼트 그리고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의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스터디의 결과는 여기 보이는
TR 38.843 문서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이 됐던 릴리즈 19의 워크 아이템과 스터디 아이템의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제 요약한 부분인데요. 빔 매니지먼트와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 부분은 규격화가 진행이 됐고, CSI 컴프레션과 CSI 프리딕션은 스터디를 추가로 더 진행을 했고, 그 중에 CSI 프리딕션이 규격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릴 18 스터디에서는 용어를 먼저 정리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용어가 AI나 아니면 통신 부분에서 조금 일반적인 용어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때 정리한 용어가 6G 스터디에서도 다시 계속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친숙해진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콜래보레이션 레벨도 정의를 했는데요. 레벨 X, Y, G가 있는데 X는 콜래보레이션이 없는 경우이고, Y는 시그널링에 기반한 콜래보레이션을 하지만 모델 트랜스퍼는 없는 경우, G는 모델 트랜스퍼까지를 포함하는 경우인데, 지금까지 규격화가 진행된 모든 유스 케이스는 그 레벨 Y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레벨 G는 이후에 말씀을 드릴 투사이디드 모델의 경우에 국한돼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의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는데, 이게 AI에 기반한 동작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모델을 디플로이먼트하고 뿐만 아니라 모델이 제대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 모니터링도 필요한 부분이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련된 부분을 이제 프레임워크를 정의를 하였고, 뿐만 아니라 LCM에서 모델이나 기능을 식별하는 거에 관련된 논의도 있었는데, 아까 잠깐 언급드린 투사이디드 모델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모델을 직접 식별하는 게 아니라 기능 단위로 식별하는 형태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LCM 프레임워크의 전체적인 구조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금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개별 유스 케이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유스 케이스인 CSI 피드백 인핸스먼트인데요. 크게 두 가지의 서브 유스 케이스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CSI 압축이고, 두 번째는 CSI 예측이 되겠습니다. CSI 압축은 이게 정밀한 CSI의 피드백이 요구가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피드백 오버헤드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요. 그 흔히 말하는 오토 인코더의 투사이디드 모델 형태를 이용을 해서 단말 쪽에서 AI 모델을 이용해서 CSI 정보를 압축을 하고, 그 정보를 이제 피드백을 하게 되면 기지국에서는 그 정보를 AI에 기반한 디코더로 다시 복구를 해서 다시 또 정밀한 CSI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CSI 프리딕션은 압축의 목적이 아니라 채널 에이징의 문제를 AI를 이용을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단말 사이드에서 미래 채널 예측을 해서 그 채널 정보를 피드백하게 되면 기지국에서 이제 미래 채널 정보를 적용을 하면 적용하는 시점과 이제 채널 정보가 맞아 떨어지게 돼서 성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CSI 압축의 경우에는 투사이디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투사이디드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타입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입 1은 단말이나 기지국의 하나의 밴더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모두 학습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 타입 2와 3는 이게 각각의 밴드에서 나눠서 학습을 하는 경우인데, 타입 2는 이게 분산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경우, 타입 3는 어떤 하나의 엔터티에서 먼저 학습을 하고 반대쪽 엔터티에서 학습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을 해서 학습을 하는 이제 그런 세퍼레이트 트레이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중에서 타입 3 방법이 가장 피저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고, 여기에 기반해서 이후의 표준화가 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SI 컴프레션 뒤에 나오는 다른 유스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지만, 피저빌리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밸루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으로는 기존 레거시 기술의 코드북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았고, 모델의 입출력이 이제 로 채널 매트릭스나 프리코딩 매트릭스를 고려를 했지만 대부분 다 프리코딩 매트릭스로 이제 가정을 해서 성능 분석을 했고요. 이제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정의를 해서 성능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복잡도는 사실 CSI 압축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도가 높은 모델들을 대부분 다 적용을 한 부분이 있었고, 성능 게인에 대해서도 관찰을 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게 복잡도 대비 성능의 이득이 크지 않다라는 게 처음에 옵저베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릴 19에서도 추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결론적으로 이제 더 향상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관찰이 됐고, 그래서 릴리즈 20에 표준화 규격화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CSI 예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 이밸루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잡도의 경우에는 CSI 압축보다는 조금 더 낮은 복잡도의 모델들을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 향상도 관찰이 됐지만 그 이제 네거티브 게인을 보고하는 회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뷰가 조금 다이버스한 게 있어서 릴리즈 19에서 추가 스터디를 더 진행을 했고, 그때 이제 성능 향상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어서 규격화까지 모두 진행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CSI 프리딕션은 19에서 규격화가 끝났고, CSI 압축에 대해서는 그 이제 그 19 타임라인 전체에서 추가 스터디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릴 20에서 규격화를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유스 케이스인 빔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빔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서브 유스 케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BM 케이스 1은 스페이셜 도메인에서 빔 프리딕션을 하는 경우이고요. BM 케이스 2는 스페이셜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템포럴 도메인에서의 빔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 A와 셋 B의 두 가지 용어가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셋 A는 그 프리딕션의 대상이 되는 전체 빔 세트를 의미를 하고, 셋 B는 그 중에서 메저먼트를 실제로 수행할 그런 빔 세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스페셜 도메인의 빔 프리딕션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이 높아지고 빔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 최적의 빔을 찾기 위한 빔 메저먼트나 아니면 그런 이제 매니지먼트 절차가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이고, BM 케이스 2는 조금 전 말씀드린 CSI 프리딕션처럼 시간축으로 변하는 어떤 채널 정보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M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이 네트워크 사이드나 UI 사이드 둘 중에 하나에서 동작을 하는 원사이디드 모델이 되겠고요.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셋 A와 셋 B는 아예 다른 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셋 B가 셋 A의 सब셋일 수도 있습니다. 모델의 인풋으로는 셋 B에 대한 메저먼트가 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주로 L1, RSRP가 입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M 케이스 2는 여기에 이제 타임축 프리딕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으로 하나의 시점의 그 메저먼트가 아니라 여러 시점의 메저먼트가 들어가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출력도 마찬가지로 한 시점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여러 시점에 대한 예측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BM 케이스 1, 2 모두 예측을 하는 빔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다운링크 TX 빔에 대한 예측만을 수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모델의 출력은 빔 ID와 여기에 해당하는 Predicted L1 RSRP 정보를 이제 출력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BM의 유스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밸루에이션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한 그 환경은 주로 FR2가 되겠고요. FR2이기 때문에 빔이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을 했고,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설정을 정의를 했고, 한 가지 그 파이널 KPI로는
이게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 대비 어떻게 스루풋이 감소하는지를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결과가 요약이 돼 있고 BM 케이스 1 같은 경우에는 RS 오버헤드를 4분의 1이나 8분의 1로 줄여도 스루풋의 스루풋의 감소는 크지 않다라는 게 이제 관찰이 돼서 피저블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 BM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셋 A와 셋 B가 같을 때 예측을 하게 되면 그 프리딕션 타임이 어느 정도 이상, 여기서는 160ms라고 돼 있는데 이제 어느 그 정도 이상 더 프리딕션 타임이 더 길어지게 되면 예측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규격화가 진행이 됐고 19에서 규격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스 케이스인 그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서브 유스 케이스로 나뉘어지는데요. 한 가지는 AIML 모델이 그 단말의 위치를 바로 출력해내는 다이렉트 AIML 포지셔닝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어떤 메저먼트를 더 리파인 하던가 아니면 새로 메저먼트를 만들어내는 AIML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AIML 어시스티드 포지셔닝의 두 가지 유스 케이스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AIML 모델이 어디서 추론이 되는지에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브 케이스를 정의를 했고, 그 중에 보고 계시는 케이스 1과 케이스 3A, 3B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19에서 우선 순위를 높여서 표준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스 케이스는 각각 그 AIML 모델이 하나는 단말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 하나는 G노드 B 사이드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 또 하나는 LMF 사이드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로 이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셔닝도 그 피저빌리티를 보기 위해 이밸루에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때 주로 고려한 환경은 인도어 팩터리 이제 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 유스 케이스의 KPI는 그 이제 단말의 로케이션의 정확도를 주로 이제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는 기존의 릴 16과 17의 추기 방법들을 이제 대상으로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밸루에이션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때 모델 인풋으로는 뭐 채널 임펄스 리스폰스나 파워 딜레이 프로파일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주로 어떤 채널을 메저먼트한 정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시간, 그러니까 채널이 들어오는 시간, 그리고 채널의 어떤 뭐 크기나 페이지 같은 것들을 모델의 입력으로 놨고, 모델의 출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렉트 AIML 포지셔닝 같은 경우에는 단말의 로케이션이겠고, 어시스티드 포지셔닝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TOA, RSTD, 뭐 LOS, NLOS 인디케이터 같은 어떤 중간 값들을 모델의 출력으로 도출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도 결과를 보시면 모델 복잡도가 보고가 되었고, 성능을 보면 기존의 포지셔닝 기법 대비 매우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이래서 이후에 릴 19에서 표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G 어드밴스드에서 고려한 세 가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6G 스터디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아이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G에서는 그 5G에서 논의가 됐던 유스 케이스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빔 매니지먼트라던가 포지셔닝 애큐러시 인핸스먼트라던가 아니면 CSI 프리딕션, CSI 컴프레션과 같은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빔 매니지먼트와 CSI 프리딕션이 조금 더 높은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G 어드밴스드에서의 유스 케이스들을 더 확장을 해서 6G 유스 케이스로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이 빔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어떤 확장이 되겠고, 예를 들면 인터셀 빔 프리딕션을 하는 것, 그리고 크로스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빔 프리딕션을 하는 것, 그리고 빔 셀렉션을
이니셜 액세스 절차에 적용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롭게 6G에서 제안이 되고 있는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CSI 프리딕션이나 CSI RS 오버헤드 리덕션이 있겠습니다. CSI 프리딕션도 5G에서 조금 다뤄졌는데요. 타임 도메인에서의 프리딕션만을 논의를 했는데 6G에서는 타임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주파수 도메인 아니면 스페셜 도메인에서도 CSI 프리딕션을 하자라는 주장이 있고, 뿐만 아니라 CSI RS를 더 낮은 밀도로 사용을 해도 충분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어서 CSI RS 패턴을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 그런 논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CSI RS뿐만이 아니라 DMRS에 대한 여러 가지 설계나 기술들도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제안이 되고 있는 이유는 AI 리시버, 특히 채널 에스티메이션을 AIML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의 레거시와 같은 수준의 DMRS 밀도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찰이 있고, 그래서 DMRS 밀도를 조정을 하는 DMRS를 더 낮은 오버헤드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 뿐만 아니라 DMRS와 데이터를 중첩을 해서 전송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DMRS를 아예 사용을 하지 않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5G 어드밴스드의 유스 케이스였던 CSI 압축에 대해서도 기존의 투사이디드 모델의 성능을 더 개선을 하기 위한 방법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5G에서는 채널을 압축을 한 코드워드를 그대로 UCI로 만들어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UCI의 채널 코딩도 AI 모델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채널 코딩된 정보를 모듈레이션하는 방법도 AI로 수행을 하는 것도 이제 같이 제안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투사이디드 모델이기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베이시스를 다르게 구성을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런 걸 적용을 하게 되면 투사이디드 모델이 아니라 네트워크 사이드 모델의 형태로 CSI 피드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찰이 일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듈레이션이나 디모듈레이션 같은 것도 AI를 이용해서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관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디자인도 AI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제안이 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 또는 이제 소자의 어떤 non-linearity 같은 것들도 AI를 이용을 해서 컴펜세이션 하는, 그렇게 해서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기법들도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슬라이드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지만 어떤 시멘틱 커뮤니케이션이나 토큰 커뮤니케이션 같은 것들도 일부 회사들에서 제안이 되고 있고, 아마도 제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히 다뤄 주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를 마무리를 하면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5G 어드밴스드에서 진행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과 그것들의 서브 유스 케이스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6G 스터디가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 이때 고려되고 있고 제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